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두 번째 시간은 백종원 기자가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원전을 하나 만들 건데 뭐 앞으로 원자력 발전 좀 늘린다고 벌써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예. 우리가 보통 아는 전자력 발전소는 이따만하게 지어서 바닷가에 짓는 건데 그거 말고 SMR이라고 있답니다. 미니 원전. 작은 원전. 그런 거를 하나 그냥 짓는 건데 그 작은 원전은 작아서 굳이 바닷가에다 안 지어도 되나 봐요. 그래서 대구에다가 지어볼까 하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또 정해진 건 아니다. 뭐 이런 또 태명도 나오고 그런 약간의 네. 해프닝이 있었는데 예.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구에다 짓겠다는 거죠? 예, 정확히는 사실은 그 대구 우리가 생각하는 대구 거기는 아니고요. 예. 대구에서 조금 위에 있는 군위 첨단 산업단지라는 곳에 네. 지을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대구광역시도 얘기를 했고 한수원도 일단 원칙론적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짓겠다는 건 소형 모듈 원전, 네, 스몰 모듈러 리액터. 리액터, SMR.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대구광역시가 이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손을 잡고 대구보다 약간 위에 있는 그건 또 사연이 있는데요. 군위라는 곳에 군입니다. 첨단 산업단지에 이 소형 모듈러 리액터 4개를 묶어서 네. 한 700메가 정도의 용량으로 묶음형 미니 원전을 짓겠다라고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대구광역시에 물어보니까 논의한 거 맞고 이달 중으로 양해각서 맺고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군위 첨단 산업단지는 대구 경북 신공항을 추진하는데 거기가 이제 군이에요. 거기 옆에 바로 인접해서 191만 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2035년에 그 산업단지가 되면 그때 맞춰서 소형 모듈 원전을 지어가지고 10년 동안 그 이후로 10년 동안 그 산업단지에 쓰는 전기 한 3분의 1 정도를 이 소형 원전에서 미니 원전에서 공급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군이 뭐지? 대구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여기 보면 대구에서 떨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대구하고 구미 사이에 오른쪽에 있는 군인데요. 군위 군.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요게 조금 더 보시기가 나은데 여기가 이제 서대구예요. 그리고 왼쪽이 구미입니다. 구미시. 그리고 오른쪽에 대구 경북 신공항을 짓는데 그 옆에 요 군에 산업단지를 짓겠다는 거고 요 산업단지의 전기를 미니 원전을 지어서 충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저쪽에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전기를. 그러면 대구는 뭐고 군위구는 뭐지? 대구면 대구면 뭐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신공항을 추진할 때 뭐 누가 봐도 여기는 경북입니다. 예. 대구가 아닌데 이 군에서 우리 신공항 할 테니까 첨단 산업단지 할 테니까 대구광역시에 편입해달라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 7월에. 그래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대구광역시 소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군이 저기가. 예. 그럼 저 밑에도 다 대구라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803 넘어서 있군요. 예.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저 공단은 아직 안 만든 거예요? 이미 있는. 예, 아직 만들진 않았습니다. 저기 예. 공단을 만들겠다는 신공항 옆에 신공항도 아직 안 만들었고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전기가 필요하게 될 텐데 그 전기는 어디서 따로 끌어오지 않고 예. SMR 만들겠다. 예. 그리고 이 프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래도 조그마한 원전이라도 원전은 원전인데 경수로 방식이면 물로 식혀야 되는데 물을 어디서 조달할 거니라고 했을 때 그림 슬라이드 보시면요. 요 구미 요쪽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군이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요 이 낙동강 물을 끌어와 가지고 그 소형 모듈 원전에 식히는 냉각수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원전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바닷가 물까지는 동원하지 않아도 요 낙동 강물 정도를 끌어다가 놓으면은 소형 모듈 원전을 너무 과열됐을 때 식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니 원전 부지는 이 군에 있는 50만 제곱미터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구광역시가 정확히는 군이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지을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아도 원전인데 저 동네 분들은
오케이 한 건가요? 아니요. 아직 당연히 초기 단계고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그러면 당겨서 설명을 드리면 그 평가를 해서 후보지를 정하고 후보지를 정하면 그 지역의 그 지방의 동의를 얻어서 응모를 하거든요. 네. 그런 그 응모를 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나 그런 걸 하게 되고요. 응모에서 통과되면 이제 진짜로 최종 부지 선정이 되면 주민 투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주민들한테 물어봤다거나 공청을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 그리고 백 기자님 저기 낙동강물 끌어다 쓰면 네. 식힌 다음에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해요? 그 물은 보통은 제가 전문가들한테 듣기로는 계속 재활용을 하는 걸로. 아 그 물. 그래서 식힐 때는 기화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모아서 또 다시 물로 액화시켜서 돌려가지고 쓰고. 액화시켜서 다시 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존 대형 원전은 워낙 물을 많이 쓰니까 뜨거워진 물을 이제 좀 배출해야 돼서 바닷가로 네. 이렇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또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저기는 낙동강으로 흘려보내진 않는군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 일부 재활용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보통은 근데 원전은 크게 짓기도 크게 짓지만 예, 그 뭐 만약에 사고가 나면 파급이 크니까 반경 꽤 많은 분들한테서 그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좀 괜찮아요? 동의 예. 받기가? 안 그래도 그거 설명을 드리면요. 요 슬라이드 보시면 기존 대형 원전과 이 소형 원전, 미니 원전의 차이는 지금 이프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출력 차이도 있고 부품 차이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프로께서 말씀하신 비상계획구역, 방사선이 유출되거나 하면 비상계획을 세우는 비상계획 구역이 대형 원전은 반경 30km입니다. 일단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비상계획을 세우고 부지도 확보하고 그러는 건데 굉장히 넓잖아요. 예. 근데 이 미니 원전은 출력이 작고 또 지하에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 원전은 그래서 반경 300m만 비상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묶음으로 할 때는 좀 반경이 약간 넓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주민 동의를 받을 때도 그 주민 동의의 요건도 좀 완화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주민 안 사는 300m를 찾으면 되네요. 예, 그리고 사실 뭐 군위군이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다거나 그런 그렇구나. 곳은 아니긴 합니다. 군위군 전체가 인구가 23,000명이고 그 직접 원전이 소형 원전이 들어설 소보면은 뭐 인구가 뭐 2,300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이프로가 정확히 짚으신 대로 이게 비상계획 구역 방사선이 샜을 때 비상계획을 세우는 구역 자체가 300m 반경으로 작기 때문에 미니 원전은 좀 쉽게 좀 허가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원전 학자들 이름을 밝히기는 좀 꺼리다고 하셔서 원전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좀 완화된 기준으로 비상계획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그림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미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얼마나 미니냐라고 하실 텐데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아주 쉽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런던에 있는 세인트폴 대성당인데요. 요게 세인트폴 대성당이고 미니 원전은 요만하다. 이게 이제 높이는 한 50m, 폭은 한 20m, 30m.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식히는 장치나 이런 것까지 하면 이제 290m 정도 폭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 세인트폴 대성당을 사례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하지 않은데요, 290m면. 다만 이거는 이제 지상에 있는 걸 전제로 개요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군이 산업단지에 만들려는 계획이긴 합니다만 지하에 파서 만든대요. 예, 파서 만드는 것을 지금 구상 대충 잠실 야구장 크기 느낌이네요. 네. 보니까 그 정도. 보통 뭐 지상으로 세우면 한 아파트 5층 높이, 지하로 하면은 평평하게 밑으로 깔아서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성이 이 SAMR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더 안전하고 네. 그리고 뭐 부품도 적게 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들이는 돈에 비하면 나오는 전기 생각하면 대형 원전 지어야지. 예. 그 스몰 원전 지으면 그게 규모의 경제가 잘 안 나와서 돈은 돈대로 들고 비싸 전기가. 예.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예, 그런 지적이 있고요. 제가 저번에
2%께서 못 들어오신 날인 것 같은데 중국의 링룽 1호라는 시운전을 시작한 SMR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국 링룽 1호의 경제성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방송 언더스탠딩에서 해드렸는데요. 예. 기존 대형 원전이 킬로와트 시당 보통 50원 정도. 그러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석탄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 원전이란 게 굉장히 단가가 싼데요. 발전 단가가. 근데 이 SMR 미니 원전은 석탄보다 약간 싼 정도일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가상의 발전에 대한 단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제 석탄 발전보다 약간 싼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한수원이나 대구광역시에서 기대하기로는 석탄보다 한 20-30%싼 정도, 석탄 발전보다. 예. 그래서 당연히 대형 원전보다 한 2배 정도 비싼 그 정도 전기료를 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기 쓰는데 가까운데 SMR 만들면 송배전 시설은 뭐 예. 깔아도 되겠네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그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송배전 시설 단가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발전 단가에 송배전 길이가 짧아지면 뭐 좀 세이브되고 이런 거를 계산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걸 발전 단가에 넣어서 얼마 싸진다 이렇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그럼 10년 정도 후에 짓는다는 건데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 후보지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양해각서 맺은 다음에 공고를 내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주민 설득과 공청회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정말 여기 할만하다라고 어떤 평가가 나오게 되면 주민투표를 정식으로 실시하고요. 그런 다음에 주민투표가 과반 이상 또 복수의 후보지들이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뭐 비공식적인 설명으로는 이 군이 산업단지 외에 복수의 유치 희망지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수가 나오면 주민투표율이 높은 대로 해서 이제 최종 후보지를 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체들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도 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의회가 있고 그래서 동의를 다 얻어서 해야 되고요. 중앙부처도 뭐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고 또 규제 관련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있고 또 지원 환경단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소형 미니원전이 한 10년 후면 뭐 적어도 지금으로는 한 기 정도는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0년 후에 만들어지는 거군요. 예, 2034년 빠르면 2034년 조금 늦으면 1년 뒤 2035년에 어딘가에 짓는 거를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야, 다 10년 프로젝트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유가 빨리 나올까요? SMR이 빨리 지어질까요? 분당 재건축이 빠를까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근데 SMR은 일단 하는 쪽으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이제 이미 시운전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빌 게이츠가 만든 그 미니 원전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슬라이드 보시면 테라파워라는 네. 그 빌 게이츠가 만든 SMR 회사가 있습니다. 이 이사회 의장도 빌 게이츠인데요. 여기 보면은 막 부품 같은 거 조립도 하고 있고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와이오밍주에 그 SMR을 건립 착공을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빠릅니다. 2030년에는 이제 완공해서 돌리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테라파워의 SMR은 우리 그 지금 한수원의 대구광역시나 한수원이 생각하는 그 물로 식히는 방식이 아니고 액체 나트륨으로 식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큰 의미가 있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액체 나트륨이 끓는 온도가 880도라고 합니다. 물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빨리 원전이 핵연료가 막 과열됐을 때 빨리 식힐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컨트롤하기가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액체 나트륨 방식의 냉각 방식의 그 SMR을 2030년에 5년 뒤에 6년 뒤에 짓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테라파워에는 여러 우리나라 그 SK가 이미 지분 투자를 했고요. 또 테라파워 말고 뉴스케일 파워라는 곳도 있는데 미국 업체입니다. 거기에도 그 우리 두산이나 삼성물산이 지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지분 투자를 한 게 뭔 의미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분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협약 같은 걸 맺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스탠다드 파워라는 그 AI 데이터 센터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지분 투자만 한 게 아니고 지분 투자한 업체들한테 미리 이제 납품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납품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지분 투자한 업체들도 어떤 실적을 낼 수가 있는 가서 그런 공사는 가능성이 우리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예. 한다. 예, 그 모듈 단위의 그 원자로 부품 같은 거, 펌프 같은 걸 만들 때 우리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주문 따려면 투자까지 해야 되는. 예,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런 납품 기회도 따기가 힘든 그런 역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독점 노하우 있는 곳은 항상 갑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방사성 폐기물이 그 소형 원전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 대형 원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렇겠죠. 비율로 네.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좀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소형 원전이라고 해서 뭐 효율이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방사성 폐기물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형 원전의 경우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한 7년 후인 2031년 6년 후로 보는 결과도 있는데 2030년에는 한빛 원전의 옆에다가 지금 방사성 폐기물을 그냥 임시로 저장해 놓고 있는데 예. 이게 포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패장을 짓지 않으면 이 한빛 원전은 2030년에는 이제 일단 정지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준위 방패장 건설도 이 대형 원전을 짓든 미니 원전을 짓든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됐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그 프랑스나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준위 방패장을 이미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인허가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패장법 통과시키고 부지도 원전 부지 선정하듯이 빨리 선정을 해가지고 고준위 방패장의 어떤 건설을 이게 또 금방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짓는데 한 6, 7년 걸린다고 하니까 그 한빛 원전 그 적체되기까지 전까지 맞춰서 2030년 전후에 고준위 방패장 건설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 어디다 하느냐가 되게 골치 아플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전이나 소규모 원전은 그래도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큰 반대가 크진 않은데 고준위 방패장의 경우에는 일단 방사능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9차례 정도 부지 선정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고준위 방패장을 어디다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좀 보상책을 주면서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SMR이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지어지는군요. 우리나라에서도 10년쯤 후면 완공이 될 것이다. 예, 예. 대구 지역의 공단에 뭐 잘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러라고 하려면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금요일이고 해서 조금 일찍 퇴근해 보고 싶어서 저희가 그 사전 녹화된 영상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그 반도체를 이어갈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가 대한민국의 식품 산업이 될 거다. 요즘 식품 관련주들 좀 잘 오르고 있는데 네. 뭐 반짝 오르는 건지 아니면 계속 오르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같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고 저희들은 퇴근하겠습니다. 백종원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